최근에 급성장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바로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고가품 쇼핑 앱, 이른바 명품 앱이거든요. 직구도 많이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는 식재료, 가전까지도 구입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커머스 규모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법적 이슈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와 함께 급성장하는 이 온라인 명품 시장 자세히 다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 요즘 업계에서 온라인 명품 시장, 이 플랫폼들 정말 뜨겁다라고 하는데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벌써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이제 유통하는 유통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도 줄을 서서 하거나 아니면은 보러 가는데도 예약과 줄 서는 게 필요했다고 할 정도로 명품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제 온라인에서 명품을 또 파는 그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고가품도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양한 사업 모델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명품 커머스 플랫폼이 가장 큰 비즈니스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아무래도 명품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커머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셀이라고 하죠. 자기가 산 물건을 팔거나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명품 수성과 또 리폼과 관련된 비즈니스도 걸음마 단계긴 하지만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불안하기도 해요. 온라인으로 수백만 원짜리, 심지어는 앞자리가 1000단위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렇게 비싼 걸 구매를 한다. 이 분명히 가품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가품 논란, 이런 것들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명품이 되는 이유는 이제 진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비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온라인 명품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유통 경로가 조금 더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품 자체를 걸러내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됐던 게, 이런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또 어디에 위탁을 해서 진품 감정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본인 플랫폼을 완벽하게 신뢰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본사하고 직거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독점 판매처라든지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과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것들을 가장 중심으로 내세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널 자체를 그렇게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이라는 게 근데 최근 들어서 생겨난 말이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원칙적으로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반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공인 대리점처럼 해가지고 수입을 하는 것은 이거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구라고 하죠. 직구를 하고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거를 전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그냥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시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나 관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정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매하실 때 보면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관세가 별도로 붙는다, 이걸 깨알같이 써놔서 요거 나중에 금액 분쟁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이 이커머스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약자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받기 전까지는 가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상태도 확인할 수가 없고, 피해 보상이나 재반의 문제와 관련한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네, 지금 구체적으로 이 명품 커머스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장치가 있지는 않는데요. 보통은 이용약관이라든지 해당되는 규정상 원칙적으로는 구매한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차익 부분만큼을 보상받을 필요가 있고요. 가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하기도 어렵습니다.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네. 그거는 상표권을 위반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전액 환불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를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가품인지 진품인지 모르고 수년 동안 사용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각 업체 차원에서 배상할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업체의 책임을 강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실제로 이게 배상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거를 민사적인 책임으로 간다면은 가령 이제 한 5년, 6년 지난 다음에 알게 됐다. 뭐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각 업체 차원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해배상이나 보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확인이 된다면 확인된 날짜로부터 언제까지는 꼭 배상이 되도록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가품을 유통시킨다면 이건 또 별도로 상표권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몰랐다고 그것을 제대로 검수하고 유통하는 데서 확인하기 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엄정한 조치를 내부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온라인 고가품 시장에서 또 한 가지 트렌드가 이른바 리셀이에요. 내가 샀던 걸 내가 좀 쓰다가 되판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네, 정답은 괜찮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품 관련돼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상표법과 그다음 부정경쟁방지법인데요. 상표권자가 이미 그 상표에 있는 상품을 한번 팔고 나면은 그것을 다시 거기로서 이제 그 권리는 소진이 되고 그걸 보유한 사람이 다시 제3자한테 파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왜 원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재파는 것을 그 상표권자의 상업행위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제품을 팔면서 다시 우리가 A 회사에 마치 공식 대리점인 것처럼 파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죠. 최근에 그 SNS 보면은 스니커즈 같은 것만 전문으로 리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리셀의 경우에는 더 주의할 게 많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요. 이제 리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그 개인적으로 내가 보유한 거를 그냥 중고를 판다. 이 정도는 괜찮지만은 사업으로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다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면세 사업이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세 포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명품 같은 경우에는 다 해외에서 오는 것이죠. 또 해외에서도 직구를 할 때 우리가 일정 금액 이하는 관세가 면세가 되는데 이거 사업으로서 우리가 재판매를 할 목적으로 계속 이 직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건 관세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적인 사항들도 같이 꼭 검토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관세 포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형이 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내가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지 여부를 꼭 검토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 최근에 또 한 가지 유행한달까요? 고가품을 수선하거나 아니면 리폼을 한다고 해서 모양을 바꾸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거나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요거는 괜찮습니까? 수선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리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산 행위로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제품을 이제 B로 바꾸는 과정에서 결국은 B로 제품을 바꿔가지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붙여가지고 다른 제품을 판매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표권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타인의 영업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리폼 같은 경우에는 동일성을 해하는 수준으로 변경을 하는 것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팔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내가 오래된 가방인데 이걸 내가 끈을 새롭게 달거나 디자인을 추가해서 내가 나 혼자 쓴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허청에 또 확인을 해봤는데요. 특허청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제3자한테 매각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이건 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일단은 그런 구두 유권 해석을 내놨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끈 바꾸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부 변경하는 거를 생산행위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얘기하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 요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봐야겠어요. 최근에 대구랑 부산 일대에서 슈퍼맨 태권도장이 잇따라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 DC 코믹스라고 하는 슈퍼맨의 그 고향이랄까요? 네. 아버지랄까요? 그 회사에서 한국의 이 회사들이 우리 메이커를 우리 슈퍼맨을 갖다 써서 못 쓰겠네 하고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내용 증명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네. 본격적으로 본안이 시작된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저는 이런 건 좀 헷갈리더라고요. 슈퍼맨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 어벤져스는 아닙니다만 어벤져스에 안 들어가죠. 슈퍼맨은. 네, DC입니다. DC니까 그 히어로계의 이른바 메이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슈퍼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생각을 해보면 뭐든지 잘하고 힘센 사람 이런 사람인데 요거 그냥 보통 명사화해서 갖다 써도 문제가 됩니까? 네, 결론은 결국 타인의 영업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가 이제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조문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슈퍼맨을 해도 그 슈퍼맨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괜찮겠지만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 태권도장 다니면 힘이 엄청 세질 것 같은 게 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마크에 S 이렇게 그려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영업에 혼동의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소송으로 가면은요 설문조사도 합니다. 이런 상표를 했을 때 이게 연상이 되는지 이걸로 혼동이 되는지 이렇게 보게 되고요. 농담처럼 무인도에 갇히면은 DC나 아니면은 마블이나 아니면 디즈니 상표권을 그 침해해서 그려놓으면은 어떻게든 발견해서 소송을 해서 구조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철저하게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을 하는데 네. 사실 그거 말고도 보면 우리가 뭐 특정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표를 써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만큼 아주 강하게 보호하진 않지만 일단은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회사의 어떤 상표 저작권 혹은 어떤 인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캐릭터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늘 그런 부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런 부정경쟁 방지 행위 관련한 소송 그리고 내용 증명 받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보완할 점들 이거는 이제 정책 당국의 몫인 부분도 상당히 많겠네요. 여러 가지 규정들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올게요. 발전.